인터넷 모바일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메타버스. 국내 메타버스 산업은 네트워크와 콘텐츠 인프라가 풍부한 반면 플랫폼과 디바이스 분야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메타버스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용기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챗 GPT다, 바드다, 또 엑사원이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서비스, 뉴스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까 싶었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또 찰떡궁합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가상세계 또는 증강세계라고도 불리는 메타버스죠. 메타버스가 생성형 AI를 만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 최용기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 부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 메타버스 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 산업협회 한번 좀 직접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는 메타버스 기업들 간의 상호 정보 교환, 상호 협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이끌고자 한국 모바일 산업 연합회, 네. 한국 가상 증강현실 산업협회 네, 이 두 네. 협회를 통합하고 그다음 메타버스의 키 플레이어들이 될 네, 이 네. 통사, 단말기 제조사, 플랫폼사, 컨텐츠사 이런 솔루션 회사들이 합쳐서 어허. 대거 확장돼서 2021년 11월 19일 새로 설립된 민간 협회입니다. 기업을 잠깐 소개시켜드리자면 예, 삼성전자부터 SKT, KT, LGU 플러스도 이런 거대 기업들이 한 반쯤 되고요. 그다음에 예, 예. 메타버스 신산업, VR, AR 이런 솔루션과 함께 디바이스, 그다음에 컨텐츠 하는 회사들이 합쳐서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협회의 역할 내지는 주로 하시는 사업은 어떤 네. 걸까요? 메타버스 산업계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네.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을 발굴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네. 그다음에 그 각종 포럼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최신 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시켜서 산업 현장에 인재를 제공한 인력 양성 사업, 그다음에 한국 메타버스 산업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 그다음에 각 메타버스 기업들 간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네. 그다음에 성장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업들이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 지원 사업, 네. 그다음에 인프라를 지원하고 이 기업들이 작다 보면 네네. 법무, 노무 등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상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체들이 현장에서 끼는 고충, 그다음에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예. 제안, 이런 것들을 정부에 전달해가지고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정부와 민간 산업단체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친숙한 단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낯선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어렵고 완전히 나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예, 많으실 겁니다. 예. 일단 메타버스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게 전문가분들도 네. 그 정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예. 이 헷갈려도 공통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예.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연결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이 사물과 상호작용해서 경제, 사회,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거기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한다. 네네. 이것이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메타버스 플랫폼과 함께 VR, 그러니까 네. 이게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그리고 블록체인, NFT 예. 이런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개념이 메타버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그러면 스크린 골프 같은 것도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메타버스의 일종이죠.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좀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던 것들이 예. 실제로 구현된다. 음흠. 그 세상이 메타버스의 세상이라고 믿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다양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발전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 사업은 이제 산업 영역별로 나누자면 네. C 컨텐츠, P 플랫폼, N 네트워크, 그다음에 디바이스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네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저희 K 컨텐츠, K 한류 전 세계 예.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컨텐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를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1969년에 인터넷을 처음 개발을 했거든요. 네. 대한민국은 1982년 전 세계 두 번째로 인터넷을 시작해서 지금 네트워크가 엄청난 강국입니다. 이 두 개. 컨텐츠와 네트워크에선 절대적으로 세계적인 강자.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플랫폼과 디바이스에서는 어. 미국이 애플이라든가 그 메타 이런 기업들이 그다음에 로블록스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컨텐츠와 네트워크에선 강점, 네. 플랫폼과 디바이스에선 약점. 그런데 음. 이제 설명을 또 드리자면 네. 네이버의 제페토가 지금 전 세계 누적 가입자가 4억쯤 됩니다.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이프렌드, 그다음에 KT의 지니버스, LGU 플러스의 키즈토피아 등이 예, 전 세계로 전 세계 진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삼성전자가 그 구글, 퀄컴 등과 함께 차세대 디바이스 개발에 총력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네. 조만간 플랫폼과 디바이스에서도 세계적인 격차를 한층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메타버스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땐 곧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아주 좀 분위기가 뜨거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좀 식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동안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 최근 예. 다시 메타버스가 부활하고 있다. 네. 이런 언론 기사들이 많습니다. 왜 예. 그러냐 하면 생성형 AI가 나면서 투자자들이 예. AI 쪽으로 투자들이 쏠렸어요. 그래서 예. 메타버스가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메타버스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이유는 무엇이냐. 네. 생성형 AI가 있는데 혼자서 뭘 할 수는 없더라.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으면 예. 기술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그래서 예. 이제 생성형 AI가 오히려 메타버스의 산업 발전의 엔진이 되었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어서 메타버스의 붐이 다시 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 생성형 AI가 같이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좀 변화시킬 것 같은데 메타버스 산업이 성장 가능성도 같이 되려 높아질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돈으로 얘기하면 네, 네. 네. 이 시장 규모 조사 업체에서 내놨는데 2021년 메타버스 전 세계 시장 규모가 67조 원이었답니다. 67조 예. 원이요. 근데 예.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약 1,700조. 어이구. 그러니까 해마다 44.5%씩 성장할 수 네. 있다고 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돈 말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톰 크루즈 영화를 보면 톰 크루즈 주인공이 막 허공에 손을 대고 막 이렇게 흔들면 예, 예. 허공에 그 화면들이 막 바뀌어요. 어허. 그런 세상 우리가 이렇게 손이나 눈동자의 움직임 같은 것만 움직여도 화면 공간에 구성된 화면이 만들어지면 어허.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저희 메타버스의 지향점이 아닐까. 그다음에 조만간 최근에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메타버스의 생성형 AI가 온 것처럼 기술이 더해져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메타버스의 발전 속도가 더 빨라져서 조만간 김성철 앵커께서 보도국장이 되시기 전에 메타버스의 신세계가 예.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 AI가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한쪽에서는 AI 윤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부터 해결을 하지 않으면 AI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윤리적인 규제, 뭐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지 이런 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난달에 이탈리아 관계자들하고 메타버스 르네상스 세미나를 하셨는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셨다면서요? 예, 나눴습니다. 저희 협회하고 이탈리아 대사관하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같이 포럼을 했는데 저희 코너 제목이 디지털 신대륙이잖아요. 예. 신대륙이 발견되면 콜럼버스가 1490년에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무질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메타버스도 디지털 신대륙이니까 현실 속에 없던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그 속에 어떤 인간들이 조화롭게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질서를 가장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도와 법인데 법이나 제도를 이 사람들의 동의 없이 만들면 반발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윤리제도라는 것들이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네. 그런 법과 제도 가기 전에 선행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탈리아 대사관 그분들하고 이제 포럼을 하면서도 메타버스가 이제 직접적으로 생기고 제대로 정착이 되면 그 속에서 직업윤리, 아이들 청소년 보호 문제 이런 거를 많이 논의를 했는데 다행히 네.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해 전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윤리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만들어져야 윤리 예, 예. 규정을 만들어서 대비를 하고 있어서 네. 신대륙 정착에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사생활 또 개인정보 침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다 보니까요. 법적 제재하는 대책이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보호법, 저작권법 등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현실의 법을 가져와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에서 네.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이라는 것이 소위를 통과해서 연말이나 내년쯤에 네, 아마 네. 정식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될 것으로 미루어지는데 그 속에 네. 메타버스 산업진흥뿐 아니라 네. 이 개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 문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예. 통과가 되면 아마도 현실 법과 제도와 비슷한 걸 가지고 메타버스 안에서 사생활이나 개인을 보호하는 방법이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월에 협회 차원에서 좀 이제 메타버스에 기를 모은다고 할까요? 여러 메타버스 산업 유관자들을 좀 기를 모아가지고 큰 행사를 하나 좀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다음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그리고 저희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 네 군데서 예. 해마다 음. 대한민국 최대 메타버스 전시회인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을 마련합니다.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예. 그동안에 대한민국 메타버스 산업의 현재 기술의 정도, 그다음에 예. 메타버스 산업이 나아갈 미래 모습을 다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거 기업들이 참여해서 서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줍니다. 예,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네. 강남 코엑스몰에서 열립니다. 어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이 행사장에 가면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 오시면 여러 이 플랫폼과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고 꿈속에서 상상했던 그런 미지의 세계를 직접 어허.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현장 방문하셔서 현장 등록도 가능하고 네. 이달 중순부터 www.kmfexpo.com을 통해서 네. 등록하시면 사전 밑에 등록도 자막이 가능합니다. 나갈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그 시청자분들이나 일반인들께서는 메타버스의 현실이 조금 아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양해 말씀을 구하자면 네. 코로나19 시대에 네. 비대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메타버스가 너무 일찍 소환됐습니다. 아하. 준비가 좀 덜 된, 그러니까 예, 예. 기반 기술이라든가 컨텐츠가 덜 마련된 상태에서 소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네. 생성형 AI 덕택에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행이 되어 온 것이요. 열렬히 환호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원법, 뭐 네. 여러 가지 제도 음.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 정착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월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이 소위는 통과되었지만 네. 정식 법안으로 발의되지 못했습니다. 빨리 그 법안이 통과되어서 이 저희 메타버스 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네. 말은 저희 대한민국은 항상 추격자 전략으로 음. 경제 10위 강국에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추격자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많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메타버스 산업은 아직 산업화 초기 단계예요. 저희는 기반 기술이라든가 컨텐츠 제작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 메타버스 산업에서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각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네. 대한민국 메타버스 산업이 전 세계 메타버스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완성도 높은 기술 실현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버스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부의 지원, 또 법, 제도 뭐 이런 것들을 다 발판 삼아서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성공적으로 또 반드시 성장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떠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관광지에서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한국관광공사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관광객이 여행지의 명예 주민이 되어 관광지의 입장권과 숙박료, 체험료 등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강원도 평창과 정선, 충북 단양, 경남 거창, 부산 영도구 등 총 11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할인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강원도 정선에서는 케이블카, 집와이어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요. 충북 단양에서는 아쿠아리움과 전시관, 고구려 문화체험 등을 50%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영도구에서는 호텔을 최대 20%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별 할인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은 본인 명의로 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사전에 발급받거나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행 전에 발급받는다면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발급받으면 되고요. 현장에서 발급받는 경우 방문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지와 할인받을 관광지를 선택하면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사용할 때는 관광지 직원에게 할인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단, 거주 지역에서는 할인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글로벌 관광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되살아나 성공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네. 최근 어디 여행 다녀오신 곳 있으십니까? 저는 다음 주에 독일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아, 부럽네요. 올여름에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가지 못했었는데 이번엔 꼭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분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한국에 오겠다는 외국인도 많이 늘었고 또 실제로 찾아오는 관광객 수도 실제로 꽤 늘었다고 합니다. 되살아나는 관광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듣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나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물론 2019년도에는 1,750만 명이 방한했습니다. 네. 코로나 때 방한 관객이 95%까지 감소했는데요. 예. 작년 2022년도에는 네. 320만 명이 방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제 교류가 이렇게 활발해지고 예. 또 보복 관광 심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네. 이런 국민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시는데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K 컨텐츠가 사실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무려 443만 명이 방한했습니다. 2019년도 비해서 53% 증가했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 방한 관광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보면은 예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참 많았었는데 요즘 네. 조금 달라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거든요. 그중에서 어느 나라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관광은 이웃 나라에서 사실 많이 오는 것이 정설인데요. 예. 네.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인바운드 관광객이 참 많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3월 우리 대통령님과 또 일본의 총리께서 정상회담을 하셨죠. 네. 그 이후로 이제 민간 교류도 굉장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요. 예. 지금은 일본이 방한 관광객 1위를 차지하고 어허. 있습니다. 86만 명이 한국을 방한했습니다. 2023년, 2024년이 한국 방문의 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은 뭐죠? 네, 사실 우리 공사의 입장에서는 매해가 한국 방문의 해인데요. 그렇겠죠. 네, 예. 특별히 2023년과 24년도를 한국 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네. 이게 K컬처와 관광의 융합이라는 저희가 그런 걸 통해 네. 국제 관광 수요도 조기에 선점하고요. 또 방한 시장에서 우리 인바운드 관광객을 늘리려고 네. 저희가 양해를 선정했는데요. 네. 대표적인 관광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을 발표했습니다. 연중 언제든지 네. K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선별했는데요.
전국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실 가볼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그 관광객들이 어디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예. 저희가 일단 100선을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세계 15개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K관광 로드쇼가 있습니다. 한국을 홍보하는 행사인데요. 네. 저도 1월부터 6월까지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또 런던, 홍콩 등 다양한 국가를 방문했는데요. 네, 네. 하반기에는 필리핀 등 또 많은 국가를 방문해서 예, 예. 한국을 열심히 홍보하고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네. 인바운드 1천만 명이 목표입니다. 1,000만 명이 한국을 찾도록 하겠다.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쉽지 않지만 더 노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 K-팝, 그러니까 네. 노래죠. 그리고 뭐 K-푸드,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해외 한류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어느 정도 실감이 되십니까? 네,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제가 그 지난해 말에 부임해서 1월 달에 사실은 스페인에 있는 삐뚜로 국제 관광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예,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동남아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한류, K컬처, K붐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네, 네. 유럽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동남아보다는 적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한국 교민들은 현지에서 사시니까 그 예. 영향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국격이 높아짐을 실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네. 이렇게 해외에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네. 코로나 3년 동안은 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택근무하고 셧다운돼서 이렇게 격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예. 이런 OTT를 통해서 많이 한국의 드라마, 뭐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이런 한국의 컨텐츠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요. 아하. 한국 문화, 특히 네.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이분들의 로망이라고 이런 말씀을 되게 직접 하시는 걸 제가 스페인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과거에는 단순히 즐기는 여행이었다면 지금은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는 여행에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공사에서는요, 그 관광 산업 전반에 대해서 리드도 하고 있지만 새로운 관광 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웰리스 관광은 저희 공사에서 201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네. 전국 64곳을 추천 웰리스 관광지로 선정했고요.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강원도 정선을 네. 올해의 웰리스 관광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아예 한 도시를 딱 지정을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웰리스 관광 활성화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네, 네. 저도 지난 5월 국회에서 발제자로 참가했는데요. 네. 한국 웰리스 관광 산업의 육성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발제자로 참가했습니다. 웰리스 관광은 관광의 질적인 대표적인 관광 산업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이었죠?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펼쳐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좀 이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좀 성과가 큽니까? 어떻습니까? 공사는 그 정부와 맞춰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 복지 증진과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6월 여행 가는 달을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예, 예. 정부, 지자체, 여행업계 등 총 230개 기관이 참여했는데요. 국내 숙박, 교통, 놀이공원 등 할인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네. 국내 관광 시장을 붐업하는 데 저희 공사가 함께했습니다. 예, 예. 주요 성과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실은 그 관광은 휴가철에 참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도 7, 8월에 가장 많이 가는 지금 8월 이 시즌인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관광을 많이 가시니까 좋기도 하지만 네네. 한 기간에 몰리다 보니까 불편함도 호소하는 게 있었는데요. 6월 여행 가는 달로 통해서 네네. 이렇게 분산하는 아하. 분산을 유도하는 이런 효과도 있었고요. 또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전년 대비 55% 증가한 약 106만 명이 직접적인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 상반기 말고 하반기에도 또 하셔야죠. 네, 그렇죠. 사실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실시하는데요. 예, 예. 사실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께는 사실 그렇죠. 좀 죄송하고 예, 그런 예.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또 우리 내수 활성화, 또 예, 예. 경제적 활성화도 관광 산업이 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여행이 있는 주말 캠페인과 숙박 세일 페스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국내 관광 캠페인을 통해서 소비 진작과 함께
실질적인 내수 진작 활성화에도 우리 공사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하이커 그라운드라고 해서 MZ세대가 찾는 핫플레이스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이커 그라운드가요, 그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 위치해 있는데요. 예, 네. 예. 한국관광홍보관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한국말로는 말씀드리는데요. 어. 관광, 문화, 예술 등 다양한 K컬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SNS로 많이 알려지면서 네. MZ 세대들에겐 굉장히 필수적인 코스인데요. 음. 지난해 7월 개관했습니다. 어. 현재까지 1년 됐네요. 네, 그런데 약 62만 명이 오. 우리 하이커 그라운드를 방문했습니다. 네. 언제 그 두 분께서도 한번 들려주시면 아, 네네. 제가 도슨트가 돼서 아하.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좋네요. 와, 60만 명이 넘게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듣기만 해도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곳이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 하이커 그라운드는요, 5층 규모인데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1층은 대형 미디어웰로 한국 관광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고요. 2층은 K-팝 그라운드에서는 직접 K-팝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걸 영상으로도 남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3층은 특별 기획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이커에는 다양한 국적의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도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필수 코스로 찾아오고 계신데요. 음. 또 외교 사절단, 국내 SNS 인플루언서, 유명 해외 연예인들도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관광객이 오면 찾아오는 필수 코스로 우리 공사에서 더 노력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일본에 개방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일본에 개방돼서 사실은 청와대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 네. 내부가 그 주변에 청와대 들렸다가 또 다른 곳 이렇게 같이 엮어서 관광할 수 있는 곳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 청와대 권역을 국민들에게 그 네.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자 제가 평일에는 뭐 업무차도 갔지만 예, 예. 제가 주말 휴일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광객이 돼서 한번 가봤습니다. 예, 예. 2번 정도 가봤는데요. 주말에도 정말 상권이 활기가 넘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네. 발 디딜 틈 없이 아하. 줄을 쫙 서서 들어갈 정도로 예. 너무너무 많은 국내 관광객들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예. 청와대가 개방 이후 지난 1년간 무려 340만 명이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그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네. 청와대 권역 관광 코스 또 10선을 선정해서 발표도 했습니다. 네네.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또 북천 한옥마을, 서초원 그리고 주변 맛집과 연계해서 예. K 관광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저희 공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매년 관광 기념품 공모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선정이 되는 건가요? 우리 공사에서는 관광 기념품 공모 사업을 1998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까지는 생활소품 문구류, 또 네. 지역 식품류,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런 기념품을 선정됐는데요. 네네. 올해는 지난 5월에서 6월 사이 약 3주간 진행했습니다. 공모작을 접수했는데요. 올해 전년 대비 79% 증가한 643점이 출품했습니다. 예, 예. 최근 5년간 최대 출품 그런 성과를 올렸는데요. 올해 11월에는 2023년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개최해서 이제 30건을 선정해서 수상할 예정입니다. 아직 휴가 계획이 없는 분들에게 조금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관광사 부사장이다 보니까 저를 만나는 분들은 네. 어디로 가냐? 그렇죠. 우리 관광사 부사장은 휴가를 어디로 가냐? 뭔가 또 다 알고 계실 것 네. 같아요. 공사 직원들이 가는 곳은 어디냐? 예. 우리도 가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사실 많이 하시는데요. 예, 예. 대한민국 정말 전국 곳곳이 아름다운 관광지, 문화체험과 관광과 연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 많은데요. 추천해보고 싶은 두 가지를 딱 선정한다면 예. 네. 저는 호남과 충청도 지역을 오늘은 추천해드리고 예, 예. 싶습니다. 그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전라북도 고창 서해랑길을 함께 걷기 여행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전라남도 순천 웃장에서 지역 명물인 국밥도 드시고 이렇게 먹거리도 구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또한 충청북도 청주에는요, 잘 아시는 시원한 대청호가 있는데요. 네네. 그 대청호를 이렇게 걸으시면서 감상하시면서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청주가 또 수해 지역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거하고 또 일맥상통한 네네. 네. 좀 그 지역에 도움을 주는 그런 네. 요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외에도 많은 그 여행 정보지가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웹이 있습니다. 그 네. 앱을 네,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국의 아름다운 관광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관광산업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사로잡아야 하고 국내 여행 수요도 활성화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늘어나는 관광객들 뭐가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코로나를 딛고 일어선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성공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